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치 8년 영의정 노사신이 아뢰기를 예전에는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에 재상이 술잔을 돌려 그 잔이 먼저 중국 사신에게 가면 중국 사신이 서서 받아 마시고 나서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왕은 업하고 중국 사신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에 왕은 재상이 올리는 잔을 받는 것이 준례로 되었는데 그늘의 잔치를 베풀어 재상이 잔을 돌릴 적에 중국 사신이 앉아서 받아 마시니 이는 예모에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예모로 봐 불가하오니 앞으로 이런 예를 고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이윤 탕노에 관한 일은 이미 사유를 거쳤다 하셨으나 신들은 그늘의 사면령에는 죄가 강상에 관계되는 자는 자한에 부재한다고 봅니다. 탕노의 죄는 강상을 무너뜨린 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사면령을 거쳤다고 보겠습니까? 탕노는 사건이 발각된 뒤에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암암리에 뇌물을 거래한 증상이 다 드러났으니 이는 뚜렷한 사실이 아니옵니까?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고명이 내린 덕택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자급씩 올렸다. 민 사관을 사관은 사관으로 남궁찬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연탕로의 주의를 다스리지 않으면 강상이 크게 무너집니다. 신들이 대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법이 폐함을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옳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예빈시정 이해가 병이 들어 이를 보지 못하니 서반의 직을 제수하는 것이 전례이며 사도시정으로 옮겨주는 것은 지극히 불가하니 서반으로 보내는 것이 편히하겠습니다. 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랴 하라 탕노의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두목 두 사람을 시켜서 대명일 통지와 강목 통감을 들이며 왕의 승기 권경으로 시켜가서 살해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간 민사건이 사헌부에서 지금 자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해 비염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성세명 집이 김유리 윤탕로의 일을 가지고 논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의 일은 사헌부에 물어보라. 탕로의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1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성세명 등이 아뢰기를 새로 정사를 하시는 처음에 있어 비록 가난한 말은 순히 잘 받아들이시더라도 끝내 그렇게 하실런지 몰라서 두려운데 그늘 대간의 아랜 것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소망이 매우 어긋납니다. 하물며 윤탕로의 강상을 무너뜨린 죄는 한갓 신자만 통분할 뿐 아니라 전하께서도 역시 생각이 있으셔야 하오니 죄를 다스리소서. 민사근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만 논할 뿐 아니라 신들이 그늘에 합사하여 예고하여 비목을 보는데 좌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건이 전에 지비로 있을 적에 겸관이 되려고 친히 승문원에 왔다가 정승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피할 곳이 없어 주간에 숨었다 하였으니 대가는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는 소임이니 어두운 밤에 찾아가서 액을 하는 자도 다 바로잡는데 하물며 사건이 자신이 범한 것임에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탕노의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사건이 아뢰기를 신이 습독관이 되어 이 문을 질문하기 위해 승문원에 갔는데 마침 제주가 들어오기에 신은 대간의 신분이라 나가 맞을 수 없어 문간에 숨었었습니다. 어찌 감히 사산리로 갔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건이 습독관으로 승문원에 나간 것은 바로 그 직무다. 무엇이 불가하랴 하며 상세명등이 다시 아뢰기를 강상이 탕로로부터 허물어졌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신등이 대간의 직에 있으니 어찌 감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만약 신들의 직을 가르친다면 모르거니와
신등을 직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결코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간이란 기강을 유지하고 백간을 바로잡는 것인데 사근이 먼저 제 몸을 잘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노의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 사근의 일은 알았다 하였다. 어두운 밤에 찾아가서 애걸이란 바르지 못한 도로 어두운 밤에 세력가를 찾아가서 가전 애걸을 다하여 변변치 않은 벼슬자리를 얻어가지고 대낮에 공공연히 사람에게 교만을 부린다고 하였다. 맹자 이루편의 동각번간의 주에 있는 말이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고명 사은사 우의정 정괄 부사 지휘돈용부사 구수영 서장관 서승 이성근 등이 표를 받고 중국 서울로 갔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와서 아뢰기를 윤탁로를 죄주지 않으시면 강상이 다 무너집니다. 만약 강상이 다 무너져도 해가 없으시다면 신등의 직을 해임시켜야 하고 만약 신등의 직을 해임시키지 않으신다면 신등의 죄를 신문하셔야 하는 것이니 귀 일된 정론을 들려주소서 하니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당노가 강상을 무너뜨린 죄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이온데 전하께서 하나의 처관을 두둔하시고 강상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선왕의 성법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직무에 임하기도 역시 난처합니다. 하였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간의 책임은 알고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임금을 허물없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신들이 그늘 아랜 바와 같이 리철견, 윤탄, 안우건, 신수건, 정미수 등의 일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니 전하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과 없는 마음으로서 유독 청리에게 사정을 서치는 것을 볼 때 진실로 성덕의 손상됨이 많사옵니다. 하물며 윤탁노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선왕의 연총을 생각하지 않고 국상을 당하여 모두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때 몸에 상복을 입고 창가에 드나들며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것은 신자로서 참아 못할 일인데 당노는 버젓이 하고 있으니 이것을 참아할진데 무엇인들 참아 못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중요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통분히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효승이 지극하신 전하께서는 더욱 깊이 미워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후의 친척이라 하여 법을 무시하고 용서해 주신다면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존귀하고 친근한 데서부터 시작되어 이른바 강상은 이로 인해 크게 허물어지고 인도가 거의 종식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어떻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참근데 괴히 결단하시와 지체하지 마시고 그 죄를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윤탁노와 성전색을 주문하기를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윤탁노를 죄 주지 않으면 조정의 기강이 이에 따라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대간이 말씀을 드리면 임금은 얼굴빛을 단정히 하고 들어야 할 것인데 신들이 여러 날을 두고 합사하여 한문 밖에 엎드려 논청하였으나 다만 허락할 수 없다고 잘라버리고 가부간의 말씀이 없으니 이는 전하께서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정색도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전하의 총명을 가리울 우려가 있사오니 성정색을 주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전색이 일에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윤귀인에게 부의를 보내는 이로 데뷔 전에 보내어 의사를 들어오라 하였는데 그 사이에 떠나 곧 못 나간 것뿐이다. 어떻게 주문한단 말이냐 하고 또 승지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도 따지고 친척의 관계도 따져서 가장 경한 죄를 주는 수가 허리 있는데 지금 탕노로 말하면 모우의 친남매 간이니 뚜렷한 죄가 있을지라도 또한 이로써 의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절친하다는 그 이웃 사람의 공초만 가지고 공문을 하려 들면 되겠느냐. 만약 탕노를 공문한다면 반드시 형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니 그 사정이 어찌 되겠느냐. 또 성정색은 명령을 출납하는 일이 퍽 많은데 어찌 다만 대간만이 바쁘단 말이냐. 대간이 죄로 삼으려 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다. 탕노의 일은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노사신 신성선에게는 이미 의결을 거쳤으니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한대로 어찌 전과 다르리까. 정관이 유독 정론을 주장하였으나 이제 북경에 갔으니 전하께서 만약 의논을 모으려면 널리 중론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니 노사신은 아뢰기를 신은 이미 당로에 대한 일을 의논한 바 있사오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정승과 육조의 판서에게 의논하되 노사신 신성선을 참여시키지 말라 하였다. 성정색은 색은 우리나라 말로 명색과 같은 뜻인데 궁중에서 교수를 받아서 전달하는 직임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2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태감 김보의 동복형의 아들 김동을 어모 장군으로 그 어미는 정부인의 직첩을 내리고 그 삼촌의 조카인 김윤숙을 어모 장군 행 대우군으로 제수하고 학생 김윤조를 승사람으로 이승겸 등에게는 세자급을 올려 준직시켰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6일 정책 첫 번째 기사. 통사 김자휘가 공용으로 무역해온 중국 물건을 수요대로 납품하지 못하게 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래서 대신에게 명하여 그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윤탁로의 일을 의논하는데 의세경, 성준, 이손, 성현, 권정, 안우건 등의 이 의논들이기를 대간이 탕로의 일을 들고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탕로가 상언한 사정도 역시 절실하니 다시 합동신문해서 올바른 판단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극류, 김경조, 김심, 이극규 등은 의논하기를 탕로가 임금이 지친으로서 이런 중죄를 범했으니 형장은 사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사건에 관여하는 사람의 공조가 분명하니 그 증거에 의하여 주의를 따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보류하고 분부를 내리지 않았다. 윤탁로가 상언하여 자기의 처지를 해명하니 전교하기를 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탁로에 가까운 친족이나 노예가 아닌데 어찌 탁로를 위하여 고초를 받아가며 바로 되지 않으려 하겠느냐. 무복한 말을 가지고 사실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미 대사를 거쳤는데 어찌 형적이 나타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고문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이 곧 내가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표연말 등이 차자를 올려 불경박는 역사를 파라고 하니 데뷔전의 일로 핑계하다. 홍문건, 직작, 표연말, 전한, 김수동, 부은교, 홍한, 교리, 권유, 부교리, 권오복과 성희안, 부수찬, 손주, 정자, 성중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듣자옵건대 원각사에서 불경을 많이 박아내기 위하여 공장을 사방으로 모집해서 역사가 한참 바쁘다 하오니 매우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이시니 마땅히 상하게 마음을 깊이 두고 정도를 승상하여 믿으시어 정치의 권한을 밝히셔야 하며 불가에 허망된 말 따위는 분명히 물리치고 깊이 끊으셔야 할 바인데 도리어 그 교를 높이고 그 서적을 박아내어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려 하신단 말씀입니까? 대개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더 심한 자가 있는 법이오니 이렇게 나간다면 마침에 성덕에 누가 될까 염려되옵니다. 사와 정이 없어지고 자라나는 기들이 바로 오늘에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그 역사를 파하시어 사도를 물리치고 정도를 지키시면 이보다 더 다양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실로 모른다. 만약 경들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며 표현말 등을 다시 아뢰기를 한나라의 일은 크고 작든 전하께서 다 아셔야 되옵니다. 실로 모르시는 일일지라도 사방에서 듣는 자가 전하께서 모르신다 이르겠습니까? 전하께서 못 들으실 때에는 어쩔 수 없거니와 지금은 이미 들으셨으니 곧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데뷔전에 사신 일일 것이다. 난 실로 모른다. 하며 표윤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저기 하신 처음부터 무릇 불사에 관한 일은 다 하교하시기를 대비께서 하신 일이요 나는 실로 모른다고 하시니 밖에서들 누가 전하께서 모르신다고 여기겠습니까? 유해 무익한 일을 어찌 하려고 하십니까? 양정께서 전하에게 포함하는 일이 없으시다면 사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양정께서 전부터 그러하셨는데 내가 어찌 막을 도리가 있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이미 공론으로서 이혼 당로를 신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오히려 미덥지 않게 여기시고 널리 조정의 의논을 수합하셨으되 모두 신문에서 실정을 알아내야 하고 또는 증거에 의하여 주의를 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의논들이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공론을 어기고 정도를 저버리면서 강상을 무너뜨린 주의를 용서하려 하시니 그렇다면 조정의 의논도 수합할 필요가 없으며 대간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강상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전하께서 장차 무엇을 믿고 국사를 해 나가시렵니까? 청컨대 무사람의 의논에 따르시어 그 주의를 괴히 다스리소서 하니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탕노의 죄는 깊이 다스려야 할 일이요 조정의 의논도 다 발음해서 나왔는데 전하께서 사정에 따르고 정론을 어기시니 기강이 무너질 것은 걱정하지 않으시니 탕노 한 사람 때문에 첫 정사에 누를 끼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첫째요, 성언을 무너뜨리는 것이 둘째요, 사언을 편 것이 셋째요, 공론을 폐한 것이 넷째요,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요, 형정을 잘못하신 것이 여섯째이니 이런 6가지 실책이 있으시면서 장차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며 신민을 어루만지리까?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통일이 그 죄를 다스리소서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나에게 사언을 선다고 하니 그렇다면 고 황제의 유례에 어찌하여 팔리를 두었겠는가 하며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고 황제가 비록 팔리의 유를 두었으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추국해서 실정을 알아내고서 죄를 정할 때에 이 8가지 일로 비추어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로써 전혀 묻지 않고 놓아주었겠습니까? 더구나 고 황제는 비록 팔리를 두었지만 또 10악의 유를 제정하였으니 이 10악을 범하면 팔리가 용납되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탕노의 죄를는 신문하여 진상을 제법받은 뒤라야 혹시 용서할 여지도 있거니와 어찌 자백을 받기도 전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추국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7일 모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고정지 1,000권을 대내로 드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되 윤탕로의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는 사령이 있은 뒤에 의례적으로 죄인을 목류하고 못한 것을 기록하여 아뢰게 되었다. 이날 왕은 명령하여 윤탕로의 죄명 아래 유자를 써붙여서 내려보내게 하니 대사원 이등이 아뢰기를 이제 당노의 이름 아래에 유를 쓰게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단연코 신들의 말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망고의 강상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이니 신이 어찌 감히 직무에 나아가리까? 만약 신들의 직을 갈고 다른 사람을 바꾸신다면 모르겠으나 신들은 결코 이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가는 신자가 아니냐? 신자로서 임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느냐? 단자는 받아가라 하며 이등이 아뢰기를 군신의 분위로 말하자면 신이 감히 안위 받을 수 없습니다만 임금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자는 대간입니다. 무릇 강상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 대간이 말하지 아니하며 전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당뇨의 재상에 대해서는 조정신하의 의논이 이리 저러하온데 신들이 만약 이 하교를 받든다면 이는 아첨하는 신하가 되고 마는 것이니 대간으로서 아첨한다는 지목을 받게 되면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리겠습니까? 결코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이미 유시되었으니 받아가라 하며 이 이등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공론도 무시하고 신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시고 장차 내 말만 어김없이 들으라 하신다면 국사가 날로 굴러갈 것입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대비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하심을 본 뒤 아오나 탕노는 선왕에게 득죄한 사람이니 대비께서도 가히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허문관 전원 김수동 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원각 사이에서 불사를 박아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사온데 엎드려 덧자오니 전하의 하교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셨으니 신들도 전하께서 아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아셨으니 그 역사를 파해야 할 것인데 또 덧자오니 전하의 하교에 자전의 뜻으로 하는 일이라 파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 소망이 어긋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은 고금의 통례인데 자전께서 어찌 전하가 모르시는 일을 사사로이 공장을 불러들여 불서를 박아내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시비와 이해를 자세히 들어서 조용하게 관하시면 자전께서도 장차 깨닫고 즐겨 따르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초상 때문에 무사람의 의논을 배척하시고 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 여파가 마침내 흥청사에서 불공하기에 이르고 불공하여 마지 않다가 또 불경을 박아내기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만약 자전이 하시는 일이라 하여 일체 순종만 하신다면 결과가 마침내 온 나라 사람들을 몰아서 석시에게 돌려주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신들은 또 듣자오니 고정지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하오니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종이를 드리라는 명령이 마침 불경을 박아내는 날에 내렸으니 의욕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나는 애초에 불경을 박아내는 일을 몰랐었는데 그대들이 말을 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대들이 비록 조용히 가나라고 하지만 대비께서 결심하신 일이라 아무리 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듣지 않으실 것이니 듣지 않으실 일을 가지고 공연히 그 마음만 상하시게 하는 것도 나로서 참아 못하겠다. 하며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 효도란 한결같이 칙령을 복종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임금의 효도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리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 일이 향남과 주류의 주의를 얻을 일이라면 차라리 자주 가난한 것이 옳다 하였으니 일반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러하온데 한면 왕자의 대효애리까 이제 대내에 드린 종에 대해서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신들이 모르오며 더구나 이 종이는 바로 성종께서 장차 성경 현전을 박아내어 사방의 학도를 일으키려고 하신 것이온데 이제 불경을 박아내는 데 쓰신다면 이는 성왕의 유지를 저버리고 이단의 사도를 두둔하는 것입니다. 성종조의 양정께서 도성법을 복구시키려 하시며 성종께서 조용히 관하시어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양전의 덕이 더욱 빛나고 성종의 아름다움이 더욱 드러났으니 원근대 전하는 성종으로 법을 삼으시와 빨리 불경 박아내는 일을 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보다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성법은 조종조로부터 있었으므로 이제 만약 중을 없앨 수 없다면 불경도 따라서 없앨 수 없는 것이다 하며 김수동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하교가 처음에는 불경 박아내는 일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데 그대들이 아래 때문에 알게 되었다 하셨으나 이제 알고 계시니 또한 빨리 파해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중이 있으면 불경이 있고 불경이 있으면 중이 있다 하시니 신들이 저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성종의 도승법에 관한 일을 들어 아랜 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이 시기에 사문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도승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양정께서 다시 그 제도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능히 그 기밀을 살피시고 잘 관하여 그만두게 하셨으니 이제 또한 전하께서 기밀을 살펴서 잘 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대내로 들여온 종이는 성종께서 경적을 박아내어 민간에게 반포하시려는 것이온데 이제 만약 불경을 박아내는 데 쓰신다면 이는 선왕의 뜻을 받들지 않은 것이니 이는 실로 정과 사가 크거나 사라지는 이 일대 전환기이므로 신들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과오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중이 있으면 불경이 있고 불경이 있으면 중이 있다 하면 대체로 중을 없앨 수 없다면 불경도 없앨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내가 아무리 간청하여 그만두게 했더라도 만약 대비께서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박아내게 하신다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가나란 말이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년 전1년 6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윤탁로의 이름 아래에 유자를 써붙인 단자를 내어 정원에게 보이며 선교하기를 내가 대간이 하는 말을 그르게 여기지는 않는다. 어제 이 단자를 4번이나 도로 내렸는데 굳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니 이는 나를 임금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다 직을 갈고
건부의 해보에 국문하게 하라 하며 정원에서 아뢰기를 대간이 받지 않은 것이 어찌 딴 까닭이 있어서이겠습니까? 오직 가능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반드시 들으시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오니 한 일이 비록 괘씸하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해야 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신하로서 명령을 거역하여도 죄가 없단 말이냐 하며 정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가난한 신하에게 비록 소멸을 잡거나 난간을 부러뜨리기에 이르러도 오히려 다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죄를 주지 않는 것은 진실로 가난하는 책임이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이오니 더욱이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가난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운을 꺾이게 해서는 안 될 줄 아오며 이제 만약 죄를 주시면 언로에 방해될까 걱정입니다 하고 승기 감귀손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우리 성령께서 강정한 기풍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간을 우대하심으로 한 사람도 가난하는 이로서 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무릇 교명을 내리심에 있어 한결같이 선언과 같으시기 때문에 대간도 역시 믿는 바가 있어 감히 이같이 한 것입니다. 대사간 성세명은 신의 매부인이 본디 회피해야 마땅할 일이오나 신이 아뢰는 것은 실로 공의일 뿐이며 또 마음에 소회가 있다면 다 주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왕이 그 말에는 회답하지 아니하고 이어 형방승지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착함이 없어 아래 사람을 거느리지 못하지만 신하된 자로는 이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추국 전지에 붙여 넣으라 하며 정원에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근시에 열에 끼었으니 한 가지라도 소리가 있으면 주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삼 아뢰오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은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정성들이 내 뜻을 모르고 내가 언사로서 죄를 주는 것이라고 혹 할는지 모르나 내 뜻은 임금의 명인데 4번이나 거역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받았다 하더라도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니 불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같이 굳이 거역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신하된 도리가 과연 이런 것이냐. 이래서 국문하려 하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서 주서를 달리어 보내어 원상 등에게 유시하게 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노사신은 말하기를 임금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과연 지만한 것입니다 하고 신성선은 가부에 말이 없었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게 아뢰기를 대간의 직은 비록 하루라도 거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도목정사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으니 참건대 오늘 중용으로 질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대간들을 추국하라는 전교를 하매 표연말 등이 공문하지 말기를 청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그들의 대간이 만약 아랫 일이 있게 되면 자기 편의 승리에만 힘써서 반드시 승리한 뒤에야 말겠다는 태도이니 그럴진데 자기들이 당연히 할 것이지 나에게 아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울러 이런 뜻으로 추국전지에 참가해 넣으라 하며 정운에 사르기를 무릇 대간의 아랫 일은 반드시 들어주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양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전지가 이미 내려올 뿐더러 이제 참가에 넣으라는 사연도 역시 긴절한 것은 아니오니 다시 고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탕노의 죄는 2번이나 사면을 거쳤고 또한 뚜렷한 사실도 아니게 짐짓 듣지 아니한 것인데 대간이 감히 굳이 거역함으로 내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미워서 이러는 것이다 하였다.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 전원 김수덕 부 은교 홍한 부교리 권오복과 상희안 부수찬 손주와 이곽 박사 이관 저작 송흠 정작 권민수와 성중음 등이 아뢰기를 이제 대간을 해직시켜 건부에 가두고 국문하라는 명령을 듣고 놀라움을 억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의 뜻은 만약에 한번 유명을 받게 되면 다시 닫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순 임금의 말에 너가 나를 대적할 적에는 옳다 하고 물어가서 뒷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당뇨의 일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받는다면 이는 면종하는 것이요 바꿔서 다시 말이 있으면 이는 물러가서 뒷말이 있는 것이라. 대간이 굳이 거역하고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저기 하신 참에 대간에 가능한 이 일을 가지고 주의를 주신다면 사람마다 자기 몸을 아낄 줄 모르는데 누가 전하를 위해 다 말씀드리려 하겠습니까? 신들은 결코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또 아뢰기를 성령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대간이 이를 논하면 즐겁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포장하여 주시며 자궁한 자는 당상관으로 올려주심으로써 강직한 사기를 배양하셨고 또한 이를 가난하다가 견책을 받은 자가 없었으므로 26년 사이에 모두가 할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일에 이 일을 논하는 대간도 역시 전일에 배양된 이들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한 가지 일도 대간의 말을 괴히 들어줌이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옥에 가도 직무를 파괴하여 강직한 선비들의 과감히 언간하는 기운을 꺾기까지 하시니 신들이 깊이 걱정되는 것은 이로부터 사람마다 말하는 것을 꺼리하는 동시에 전하께서 허물을 들으실 길이 없어 국사가 날로 글러만 가리라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종묘사직의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니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가능한 이 일 때문에 국문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거역한 까닭이다. 무엇이 사직의 안위와 관계됨이 있겠느냐 하며 표현말 등이 다시 하려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이에는 어찌 고분고분 순종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정당하신 부분은 순종할 것이요 과실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자기 임금을 과실이 없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임금을 섬기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옛 손나라 진종 때 유균이 학사가 되었는데 진종이 정의를 다시 정승에 앉히는 조서를 초하라고 명하였으나 유균은 조서를 받들지 아니하였고 인종 때 두연이 평장사가 되었는데 대내에서 언지가 내려질 적마다 대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아니하여 10여 건이 쌓이며 황제 앞에 반납할세 당시 두 임금이 명령을 거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가상히 여겼으니 지금까지도 그 임금 그 신하가 각기 자기 도리를 다한 기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종 때 홍문관 관원을 명하여 윤필상에게 불륜 비답을 갖다 주게 하였는데 관원이 장차 필상을 논할 것이다 하여 굳이 사양하고 받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국문하게 하며 장령 김수동은 전제를 받들지 아니하고 이어서 국문하지 마시기를 청하였을 때 성종께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국문을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고금 제왕의 거룩하신 덕이라 오늘에 있어 체념할 일입니다. 공자는 노전공에게 말하기를 가사 나는 임금이 되었다고 하여 즐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들이 내 뜻을 어김이 없는 것이 즐겁다 한다면 그 말씀 한마디가 그의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으니 만약 전하께서 대간을 대우하지 않고 한 번만 굳이 다투는 일이 있어도 문득 명령을 거역한다 하여 견책을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장차 입을 다물고 오로지 아천만을 일삼아서 국사가 앞으로 구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들의 이른바 종묘사직의 안위의 깃틀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해 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임금은 어질기 때문에 이와 같지만 나는 어질지 못하니 당연히 주국께서 죄를 주어야겠다 하며 연말 등이 다시 하르기를 비록 하나의 은관에게 죄를 내릴지라도 오히려 듣기에 놀라는데 하물며 대간 전원이 옥에 갇혀 있으니 중요히 보고 듣는 자로서 누가 놀라지 않으리까. 임금께서 옛사람과 같지 못하다는 전교를 내리신 마당에는 신들도 다시 아뢰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간을 비록 죄 주신다 해도 뒤에 대간이 된 자가 조금이라도 시비를 분간한다면 또한 반드시 농계하여 마지 않을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사람마다 번번이 파직시키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한갓 직언을 듣기 싫어한다는 이름만 얻게 될 뿐입니다. 이같이 혹심한 더위에 비록 죄가 있어도 옥에 갇힌 자라도 오히려 조심성 있게 다루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인데 하물며 죄 없는 대간을 옥에 갇혀 있게 했어야 두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고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대저 인신이 옳습니다만 하고 고분고분하는 것은 충신이 아닌데 대간에 있어서는 더욱 충성이 아닙니다. 대간이 속으로 일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 겉으로만 전지에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전의를 받들지 않은 것은 곧 그 직책을 다하자는 것이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신들이 누차 간언을 하였으나 한 번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소망의 결망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으나 굳이 거역하고 받지 않는 것도 어찌 죄가 없다 하겠느냐 하며 다시 아뢰기를 성종 때 홍문관에서 불륜 비답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여 사무에 송치하여 국문하게 하였는데 관원으로 국문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농간하니 어서가 내렸는데 그 대략에 처음에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여겼더니 이제 아랫말을 보니 모두가 임금을 사랑하여 임금을 과실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특별히 아랜대로 따라서 경악의 보익이 되어 주기를 권한다 하였으니 오늘날의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성종의 법으로 삼으소서하니 정교하기라. 이는 그와는 다르다. 그때 바로 야후로 필상을 논죄하고 있는 처지니 가져가지 않아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이제 탕로로 말하면 사적이 확실치 드러나지 않았으니 비록 유명을 받았더라도 다시 논죄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거역만 하니 될 일이냐. 추국한 뒤에 죄는 짐작해서 정할 것이니 그렇다고 공문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신들은 성종 때의 일과 다름이 없다고 여깁니다. 장차 필상을 논자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답을 가져가지 않은 것과 바야흐로 탕로를 탄핵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받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다르리까? 또 수동이 장령을 이었을 때 전지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성종께서 끝내 죄를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래에는 경영관이 아린 것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상시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추국한 뒤에 죄는 짐작해서 처리하겠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경과 사를 널리 열람하여 그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신들이 송나라 진종 인종의 일을 들어서 아린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인간과 도를 같이 하시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성종의 일을 들어서 아린 것은 전하께서 듣고 보신 바이므로 선언을 잘 개성하시게 하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성조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어지지 못하다 하시고 또 우리 성종도 본받지 않으시니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과 도를 같이 하시고 선언을 잘 개성했다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들은 소망의 결여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상부에서 유지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군문해야 하고 간호는 석방하라 하며 다시 아뢰기라. 전하께서 이미 간운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석방하시는 이는 미덕입니다. 헌부 역시 다른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한 번 전지를 받게 되면 뒤에는 아뢰기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청컨대 헌부도 아울러 석방하시면 성덕에 더욱 아름다울 것이니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치고 허물 없는 분은 적었습니다. 그 허물을 능히 고치면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종조 이래로 대간을 아울러 파직시킨 때는 없었는데 이제 이 일을 역사에 써서 후세에 남기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대간을 국문하라는 명령은 아무래도 지나친 거조이니 이제 시종의 말을 들으셔서 다시 국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이는 허물을 고치시는 것이라 성덕에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청컨대 신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 제왕의 일들이야 말로 본받을 만한 것이 어찌 적겠으며 성종의 일은 무엇인들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랴. 다만 근래의 대간이 말을 내놓으면 기어코 이기고야 말겠다는 심산이니 권세가 장차 아래에 있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문해야 한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임금의 위세는 뇌전 만경과 같사온데 신하가 그 뇌전 만경 같은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과감히 간언하여 숨기지 않는 것은 어찌 권세를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하겠습니까? 다만 공론과 법을 실현하는 것이요 임금에게 반드시 이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진황, 덕종은 남을 시기하여 이기기를 힘썼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과 파천의 욕을 가져왔으니 이것은 진실로 거울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공론이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원기가 있는 것과 같으니 원기가 두루 통한 뒤라야 몸에 질병이 없고 공론이 행한 뒤라야 국가가 편안합니다. 원컨대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국문한 뒤에 짐작하겠다 하였다. 파천은 본시 유리천사 한다는 말인데 임금이 국난으로 도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방으로 피란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전교 확인을 중관 김순손을 의금부에 하옥하여 결장 100대 하고 외방에 충곤하여 규칙할 틈도 주지 말고 힘드는 일만 시키라 하였는데 이는 전지를 거역한 까닭이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9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헌문관 부결이 권오북이 병든 어머니가 있으므로 돌아가 복령하기를 청하니 가까운 고을의 수령을 제수하였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29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최응현을 대사헌으로 이감을 대사간으로 이수원을 지비로 반우형을 사간으로 민이 강경설을 장령으로 권유 남세주를 지평으로 최세글을 헌납으로 홍경창 임유겸을 정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공문관 직작표 연말 등이 상차하기를 대간의 직언에 하옥하게 한 왕의 처사를 걱정하여 상차하였다. 어제 정규를 듣자오니 근래 대간이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니 권세가 장차 아래로 옮겨지게 되었다 하였으니 신들이 놀라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옛날 성왕이 혹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며 혹은 가난한 말을 부인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으니 이는 모두 남의 장점을 취해서 자기의 착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어찌 일찍이 권세가 아래로 옮겨질 것을 의심하였겠습니까? 대저 대간이란 이를 논하는 것이 징후가 되었으므로 면대하여 간하고 조정해서 따지다가 비록 머리가 부서지고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임금에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미처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몸도 돌보지 않는데 어찌 권세가 제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겠습니까? 만약 임금이 먼저 그 신원을 의심하고 기업고 아래 사람에게 기승 부리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를 거슬리는 말이 없게 하려고 한다면 바른 말을 하고 과감하게 가난하는 선비가 그 마음을 펴지 못하며 참수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이 모여들게 될 것이니 임금이 과오가 있을 때 누구에게 바른 말을 듣겠습니까? 장차 아래에서는 말이 막히고 위에서는 기머리가 되어 귀머거리가 되어 아래 나란 일은 날로 걸러지고 권세는 간신에게 돌아가서 임금은 고립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으리이까. 진나라의 지록과 당나라의 장마가 또한 거울 삼을 만한 것입니다. 신들이 본 바에 의하면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무릇 지나치신 거조가 계실 적에는 일마다 문득 말하는 이는 오직 대간과 시종일 따름인데 이제 대간이 고집을 부리고 복종하지 아니한다 하여 마구 옥에 가두시고 시종이 농계하여 권세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교를 내리시니 신은 장차 바른 말과 옳은 의논이 뇌전 같은 위험 아래서 날로 멀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리 되오면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가부를 논하시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는 신들의 아뢰는 말씀을 굽어 채택하고 헌부가 죄 없음을 깊이 살피시어 빨리 추국하라는 명령을 거두소서 하였다. 장마는 입장마의 전말이다. 입마는 천자의 의장이 되므로 입장마라 한다. 그대들은 저 입장마를 보지 않았는가? 종일토록 소리 없이 산품의 꼴과 콩을 실컷 먹다가 한번 울면 배척을 당하는 것들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두진의 말이다. 두진은 인보가 정성이 되자 간간히 바른 말을 감히하지 못하므로 입장마를 들어 비유하였다. 당서 이 인보전에 있다. 연산군 일기 유권 연산 1년 6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신성선 등이 대간을 가둔 것은 잘못이라고 아리니 명령 거역으로 가두었다고 하다. 신성선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한 일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만 그의 생각은 반드시 간언을 하다가 갇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난한 일 때문에 가둔 것이 아니다. 만약 가난한 일 때문에 가두었다면 가난을 가두지 않고 유독 헌부만 가두었겠느냐 하고 듣지 않으면 승선이 말을 힘써서 아니하였고 다시 더 청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제자리로 나아가며 대사원 최응현, 지비 이수원, 대사관 이감, 사관, 반우영, 장령, 민희 등이 같이
사연으로 아뢰기를 대가는 실로 죄가 없으니 본디 공문을 받아야 하며 비록 다른 조사라 할지라도 국상의 졸국을 맞이기 전에 기생과 간음하면 죄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며 윤탁노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슬픔을 잊고 창가에 툭 묵었으니 대간이 논쟁을 고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미한 신하일지라도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할 것인데 하며 언관임에리까 이는 국가의 대사이므로 신들이 출관하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단자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하고 듣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탕로를 논하는 것은 바로 공론입니다. 옛날에 조서를 받들지 않은 자도 있고 조서를 봉해서 돌려보낸 자도 있었으나 그 당시에 그것을 그르게 여기지 않았고 후세는 그 고든 지조를 칭찬하였으니 만약 가난한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죄를 더한다면 누가 범의 꼬리를 밟고 용의 비늘을 거슬러서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청컨대 국문을 마소서 하고 표현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체로 인신의 추향이 위에서 숭상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 성종이 언로를 열어 직언하는 자를 포상하였으므로 고든 말로 과감히 가난한 자가 많이 나왔으며 비록 정도의 지나친 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굽어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간혹 국문을 하려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온 조정이 다투어 마침내 죄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종께서 숭상하셨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저기하시어 바야흐로 첫 정사를 보시는데 대간의 아뢰는 바를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뜻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다 가두니 선왕 이래로 처음 생긴 큰 병고입니다. 그러나 농계하는 대신은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전하의 뜻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윤심의 추향을 전하는 이것만 봐도 역시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정교의 국문에서 참작하겠다 하시니 신들도 전하의 의도가 어디에 계신지 이미 알았습니다만 끝내 죄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문한다는 자체만으로 그 해가 역시 큽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한 성음과 안색이 능히 사람을 천리 밖으로 거절한다 하였는데 이 일은 자기의 지혜만 만족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라는 말소리만으로도 오히려 사람을 거절하게 하는데 하물며 한두에 잡아 가두어 괴롭힌다면 누가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 화를 취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비록 진노하여 국문하라 하셨지만 다시 간언을 받아들여 석방을 해주면 무엇이 해로우리까? 이는 참으로 제왕의 성덕입니다 하니 대간에게 장교하기를 경들이 이른바 조서를 봉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송나라 시대의 일이다. 후세의 농팽이 강단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니 이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국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서게하기를 탁노가 왕비의 지친으로서 상복을 입고 슬픔을 잊으며 기생집에 내왕하여 기탄 없이 함부로 논인 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죄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전자의 대간이 고집하여 농계한 것은 전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곧 강상을 부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날 성나라 인종조의 두 연이 대궐 앞에서 내린 조서가 10여 회에 이른 것을 도로 봉하여 바로 황제 앞에 바친 일이 있었고 진종조의 유씨를 황후로 책봉키로 의논하였는데 한림 양ը에게 제서를 초하게 하려 하니 양ը에게 달갑게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종이 나 진종 두 임금은 명령을 거역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성나라 임금이 강단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이 두 임금이 사람을 재주지 못한 것을 두고 이름이 아니라 송나라 조정의 임금을 광범하게 논한 것인데 전하께서 대간을 추국하는 것을 강단으로 삼으시고 이 두 임금을 부족하게 여기시려 하십니까? 두 영과 양ը은 대간이 아니어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대간은 공론을 쥐고 있는 곳이라 교령이 조금이라도 공론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법을 집행할 따름이요 임금의 위력에 동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 여겨 신문한다면 대간 자체가 군상의 뜻을 거역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니 어찌 유독 유교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삼겠습니까? 그렇다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지적하여 대간을 추국하는 것이 사체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니 참건대 먼저 탕로를 국문하시고 대간은 국문하지 마시어 공론을 신장하게 하소서 하고 표현말이 서게 하기를
정교에 비록 송조시대에 조서를 봉헌한 사실을 들어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금을 유양만 하고 강당선이 부족하다고 일컬었다 하셨으니 신등이 상규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가가 인종을 강단이 부족하다고 칭한 것은 오로지 요하가 제멋대로 날뛰어도 억제해 내지 못함을 두고 말한 것이요. 그 신하가 조서를 봉헌하여도 죄를 주지 않았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임금이 혹 적국이 싸움을 걸어와도 두려워서 움츠리고 혹은 큰 간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써도 제거하지 못하고 혹은 외척이 전횡을 해도 억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유나하다고 이르겠거니와 만약에 허심탄회하여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을 굽히고 남의 의견에 따르며 스스로 승고함을 뽐내지 않고 능히 신하가 법을 집행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이는 참으로 명군의 강단이 없지 유나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순임금은 자기 주장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랐으며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며 절을 했으니 이것이 유나하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걸주가 용봉 비간을 죽이고 진영공이 예야를 죽인 것을 강단이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제 탕노가 불충의 주의를 범했는데 전하께서 법을 어겨서 용서하시고 대간이 법을 지키는데 전하께서 구금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강해야 할 때 강하지 않고 강해서는 안 될 때 강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대간에게 온화한 안색으로 대우해야 마땅한데 만약 전하께서 대간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도리어 명령을 거역한다 여기시어 실제 한결같이 강단으로만 억누르신다면 실로 종묘사직에 무궁한 걱정이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유의하소서 하니 대간에게 정교하기를 이제 한창 더운 때이며 또 은간힘으로 석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천 1년 6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석방되기 전에 판중주부사 선순효가 상서하기라.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신이 본 뒤 풍병이 있었는데 올정월에 발작되어 노상 누워서 지내다가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허리가 약하고 다리가 저려 다니기에 곤란하므로 다른 사람을 분주히 따르지 못하고 집안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듣자오니 전하께서 대간이 가난한다 해서 모두 갈고 또 옥에 가두었다니 그 심화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다만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셨으니 널리 언로를 열고 즐겁게 바른 말을 들으신다 해도 오히려 할 말을 다하는 자가 드물 것인데 하물며 내전 같은 위험으로서 억누르시면 누가 감히 제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위험을 범하려 하리까. 형세는 장차 침묵을 지키게 되어 말하기를 주문이 주둥이를 잡아매듯 입을 다무는 것이 어려운 때에 처신하는 길이다 라고 할 것이니 전하께서 요순, 우탕, 문, 무 같은 성군이 되렵니까? 아니면 3대 이하의 임금이 되려 하십니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면서 먼저 언로를 막는 것은 신은 감히 모를 일입니다. 대간이란 대의를 고집하여 천청을 노리는 것이 그 임무이니 명령이 있을지언지라도 진실로 의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차라리 목숨을 버릴 망정 끝내 조서를 받들지 않는 것은 옛 도인데 이제 무엇을 의심하리까? 자사자가 위후를 대해 말하기를 임금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걸러질 것입니다. 임금이 말을 내놓고 스스로 옳다하니 경대부가 감히 그런 점을 바를 자가 없고 경대부가 말을 내놓고 스스로 옳다하니 서인이 감히 그런 점을 바를 자가 없으며 무신하가 입을 모아 좋다 하는데 좋다 하면 순이어서 복이 있고 바르려 하면 여기에서 화가 있으니 이와 같은 데서 선이 어디에서 나오리까 하였는데 이는 실로 천만세의 격언입니다. 순이 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비속한 말을 살피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숨기고 선한 것은 드날리며 그 두 것을 쥐고서 그 중간을 백성에게 사용하므로 대지라는 말을 들었고 우 임금은 순임금을 뒤를 이어 즉위하여 종, 고, 경, 탁, 조를 달아놓고 사방의 백성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과인에게 도로서 가르치는 자는 고를 치고 의로서 깨우치는 자는 종을 치고 일로서 고하는 자는 목탁을 치고 근심을 말하는 자는 경을 치고 옥사나 성사가 있는 자는 조를 흔들라 하며
밥 한 번 먹을 적에 10번 일어나고 머리 한 번 감을 적에 3번 머리카락을 쥔 채 나와서 좋은 말에 절을 하여 천하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성탕은 성경으로 날마다 나아가 간언을 보인하지 않고 허물을 고치되 인색하지 않고 선민을 잘 대우하고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화리를 부리지 않고 사람을 쓰되 구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은 금속하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운 실지요 무난한 밝음을 이어받아 더욱 공경하여 도의 극에 올라가서 가나지 않아도 들어가고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지키며 백성 보기를 자기 몸이 상한 것처럼 여기고 인정을 베풀 때 반드시 홀압이 홀음이 고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먼저 돌보고 백리의 땅을 가지고 일어나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니 이 역시 순수한 덕이 쉬지 않은 성이요 모왕은 저기 한 처음에 스승 상부의 공경이 게으름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게으름이 공경을 이기는 자는 흉하다는 단서의 경계를 받고 물러나서 괴석 상두 도금 호유 어디고 이 말을 새겨두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 대개 탕 임금의 기풍을 듣고 흥기한 분입니다. 이 이재와 사망은 다 옛날 성인인데 성인도 스스로 성인이라 자처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자가 물 찾듯 하였지 말하는 자를 쫓아내고 말하는 자를 죄주는 풍습은 듣지 못했습니다. 당 태종은 영렬한 임금이로되 위징이 10점소를 올렸는데 그 8째 조문에 이르기를 정관 초기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예우하여 무사정이 막힘없이 상달되었는데 지금은 외관이 사건을 아뢰어도 얼굴을 대해주지 않으시고 간간히 단점만 꼬집으면 작은 것이만 질책하므로 비록 충성이 있어도 펼 수 없으니 이는 시종이 여의하지 못한 탓입니다. 천년의 아름다운 길을 2번 얻기는 어려울 것이요 명군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 신이 가슴속이 답답하고 맺혀서 노상탄신만 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소가 들어가매 태종은 보고서 짐이 허물을 들었으니 이로부터 고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하시고 곧 소로서 병장을 만들어 조석으로 보았으며 당 현종은 처음에는 밝고 뒤에는 어두운 임금이로되 혹시 잔치놀이가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문득 좌우에게 이르기를 한유가 아느냐 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자 한유의 간소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좌우는 말하기를 한유가 정승이 되며 폐하께서는 전보다 사뭇 여위셨습니다 하니 현종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비록 여여였지만 천하 백성은 살쪘다 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위 무공은 나이 95세였어도 오히려 나라에 잠계를 내리기를 경이 이하로부터 사장 사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있는 자는 나를 늙었다 하여 버리지 말고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나를 경계하여 달라 하고 누웠을 때나 편히 앉았을 때나 괴에 기대 있을 때나 일에 임할 때나 다 교관하도록 하여 순시하였으니 이것이 예성 무공이 된 까닭입니다. 구세 임금이 참으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기에 뜻을 둔다면 그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랐어야 됩니까? 옛날에 간한 이는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도끼가 앞에 있고 가마솥이 뒤에 있어도 꿋꿋이 꺾이지 않고 죽음 당하는 것을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오직 사직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송태종 때 조보가 정성이 되어 한 번은 사람을 청구했는데 태조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 이튿날 다시 아뢰었는데 역시 허락하지 않으며 그 이튿날 아뢰니 태조가 크게 노하여 주독을 찢어 땅에 던졌으되 조보는 안색을 변하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고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음날에 구독을 그대로 붙여서 처음처럼 다시 아뢰니 태조가 그제야 깨닫고 마침내 그 사람을 등용하였고 송인종 때 두연이 평장사로 있을 적에 요행을 바라는 자를 억제하여 조지를 내릴 적마다 대개 그만두고 시행하지 않아 조지 10여건이 쌓이며 문득 임금 앞에 들이는 인종이 강간에게 말하기를 바깥 사람들은 두연히 권례에서 내린 조지를 도로 봉안한 것만 알더냐 짐이 궁중에 있을 적에 두연이 고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중지한 것이 도로 봉한 것보다 많았다 하며 일찍이 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후세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입니다. 진실로 그 도가 아니면 이는 역신이라 일러 마땅한데 어찌 잡아가두고 태장만 할 따름이겠습니까? 저 과감히 가난한 자는 초라도 제 집, 제 몸을 위하는 사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리만 차지하고 침묵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비열한 자들이니 비록 일시의 분부를 순종한들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곧 나아갔다가 곧 물러가며 명령을 들으면 지당하옵니다. 라고만 하는 자는 또한 맹가가 이에 대한 주인입니다. 자나께서 큰 자리를 이어받으시와 늘 염려를 버리지 않으시고 만기를 수직하시되 천리에 합당하게 하시니 시민들이 서로 경하하며 모두 지극한 정치를 우러르고 있고 더욱이 신은 오랫동안 경련을 모셨으니 일반 사람의 정보다 만갑절이나 더합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 앞길이 얼마 안 남았으리까만 한치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목숨을 연장하여 씻어 예악의 정치를 보려고 하였는데 놀랍게도 첫 정사에 있어 문득 대관을 옥에 가두셨다는 말을 듣고서 병을 참고 상수하며 황공이 주의를 기다립니다 하였다. 온 조정의 재상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였는데 손수녀가 상소하여 아뢰니 당시의 공론이 매우 시원하게 여겼다. 대관이 아직 옥에 있을 적에 전 대사관 성세명 헌납당궁창 정은 이자견과 이의선 등이 상소하여 헌부와 더불어 공문을 같이 받겠다고 청하기를 어제 특별히 신등을 석방해 주시니 상상의 은혜가 지중하옵니다. 그러나 분부를 받지 않은 죄는 신들도 헌부와 동일하므로 헌부만 죄를 받게 할 수는 없사오니 옥에 가두어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주머니 주둥이를 잡아매듯은 주역 공개 육사의 효사인데 세상에 비색할 때는 주머니 주둥이를 잡아매듯이 속에 든 것을 내보이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공자는 그에 대하여 천지가 폐색되니 현인이 숨는다 하였다.